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9일 새벽 6시입니다.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그리하여 조국에 대한 걱정을 들어주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이 잇따르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파 정권은 반일 감정을 악용해 가지고 정권 유지에 이용해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전히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판 함정입니다. 이 반중 감정의 대폭발이 이번 선거에 이재명 후보를 매우 불리하게 만들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표변했습니다. 어제는 어마어마한 반중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중 발언이 또 다른 역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입니다. 어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해역의 북한이나 중국 불법 조업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할 말은 한다 라고 하더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 버려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 버려야 한다. 소말리아 왔어도 봐줬겠느냐.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 이 중간에 좀 빠진 말이 있지만은 이어서 판단하면은 동서해역에 북한이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다, 영해 침범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건 격침해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군함이 아닙니다. 어선입니다. 어선이 불법 조업한다고 격침시켜 버리면 진짜 전쟁이 나는 거죠. 방어용 무기인 사드 추가 배치도 반대하면서 영해 침범한 중국 배를 납포하는 게 아니라 격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해경이 출동해 가지고 납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선을 그냥 격침시키면은 중국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내 반중 정서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역사공정에서 반중 감정이 시작되었고, 사드 관련 과도한 경제 제재로 악화했지만 이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지적하되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유능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은 나는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합니다. 이를 자극하고 적대감을 이용해 득표하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 초기 단계다. 즉 반중 감정을 자극해서 득표에 이용하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요 시점까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반중 감정을 자극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반중 감정에 편승하는 발언을 했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적대감을 이용해 득표하는 것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오히려 어선을, 중국 어선이 영해
침범만 하면 격침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득표에 이용하려는 극우 포퓰리즘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극우 포퓰리스트가 됐다 이 말입니다. 윤 후보가 주장한 사드 추가 배치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해도 군사동맹은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요거 하나씩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누가 주장을 했습니까? 미국이 말한 것은,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이 말하는 것은 이 사드를 패트리어트와 연결시켜서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을 하면은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추가 배치가 필요한데 다만 미국 방어망을 건설을 하면은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남의 말을 반토막 딱 잘라서 자기 필요한 쪽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해도 군사동맹은 필요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한미일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있죠. 미일 군사동맹이죠. 미국을 가운데 끼우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윤 후보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근대적 사고 아니냐. 협력해서 서로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나로 단언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북한 했을 때 북한 주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 국방부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주적이란 말을 싹 빼버렸습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총뿌리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어느 쪽으로 총을 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적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입니다. 왜냐? 북한군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과 국군을 주적으로 여기고 적화 통일하겠다고 공언하고, 그걸 위해서 핵 미사일을 불법 개발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 지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겁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북한을 우리가 주적으로 보겠습니까? 하나하나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방정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될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 동네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 어제 강서구 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우리 국민이 갖는 분노에 나도 같은 느낌을 갖는다. 참 오랜만에 들어본 중국 비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야유를 했습니다. 사드는 중국 눈치 본다고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민간 어선은 격침하겠다는 것이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뭔가 좀 선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안보 관련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해도 항의 안 함, 사드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반대, 북한이 미사일 성공했으니 이제 안 쏠 것,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하고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 어선은 나포도 아니고 격침하겠다고 한다. 사드는 중국 눈치 본다고 배치 안 된다는데 중국 민간 어선은 격침하겠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확확 바꾸는 사람, 정신 분열증을 의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180도로 생각을 확확 바꾸면은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반중 감정은 친중 세력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